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대출 관련 특약 조항과 관련해서 부동산 계약 현장의 갈등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차인의 대부분이 계약서의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는 특약 조항을 요구하고 나섰고요. 자, 그리고 임대인들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면서 거래가 파토나는 일이 흔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2중, 3중 전셋값이 형성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더해서 이제는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인한 계약 갈등까지 더해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휴대폰으로도 함께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시죠? 박영희 소장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 오늘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재개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좀 주도를 하는 공공정비사업, 저희가 이에 대비를 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좀 세워봐야 될지 전략을 세워준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 강의 주제가 공공정비사업 지역 빌라 투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작년에 발표된 내용 중에 이제 도심 복합 개발 사업 뭐 이런 내용들 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뭐 청년 지원 주택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중에 이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수익률 30% 보장하면서 뭐 기부 체납 실제적으로 비율 낮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뭐 어떤 과징적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시키는 부분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특히 완화와 좀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과도하게 어떤 그 규제가 가해져 있던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진행되는 부분을 같이 힘을 실어서 진행시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실제로 빠른 시일 내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오세훈 시장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그렇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공공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정비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 이제 재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빌라 투자 요즘에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몇 구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고 개발 속도라든가 개발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비사업 지역 안에 있는 빌라 투자 한번 말씀드릴 필요 있어서 준비했고요. 일단 2월 4일 날 공급대책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 저축 노후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저축 노후단지가 당연히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신설이 돼서 노후화 지구가 당연히 개발이 다시 되는 건 맞죠. 그게 재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익을 다시 돌려주고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들 구축을 같이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 3년 정도 한시 정부 사업입니다. 발표된 시점에서 3년이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 2월 4일, 그러면 2024년도 정도 되면 이제 끝나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따지겠지만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현재 한시적 정부 사업은 이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정된 각 사업지, 만약에 사업지가 지정이 된다 한다면은 2021년도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질 않고요. 현금 청산이 됩니다. 현금 청산의 기준은 뭐냐?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현금을 청산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를 높은 가격에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취득한 시기가 언젠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6월 29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오세훈 시장이 진행됐던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해서 현재 25개 구역을 또 새롭게 발굴을 하고 또 25년까지 재개발 13만 가구 정도를 13만 가구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 이건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주거정비 지수가 폐지가 되면서 더욱더 열악한 주택들, 특히 이제 그 엄격한 기준의 기준 때문에라도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취소됐다거나 개발이 계속 지연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발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그 지역 지구 안에 이제 공공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 지역 신규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현재 얘기가 된 부분은 현재 지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현재 동북과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이게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에 133개소, 서남권에 89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부분의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층 주거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화됐고요.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빌라 투자들을 대부분 다 서남권이라든가 동북권, 이제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 좀 노후가 높고 저층 주거단지에 교통도 열악하고 이런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또 다시 재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또 추천받아서 또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입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주택 이용별 매매 건수를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빌라가 이제 아파트를 추월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걸 준비했고요.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이 실제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실제 매매 건수는 사실상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선호적으로 아파트를 먼저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2020년도 11월, 12월 요때쯤에는 이제 아파트가 7,500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5,800건 정도 되는 다세대 연립주택보다는 좀 높았죠. 그렇지만 그 비율이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건수가 현재 3,500건이고 7월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빌라와 다세대가 3,800건. 그리고 요 추세가 실제 1월부터 현재 7월 달까지 거의 7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세대 빌라, 근데 오래된 저층 주거단지가 그만큼 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을 받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신축 주택보다는 당연히 노후화된 현재 지역이 지정된 지역들, 구역별로 나눠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남권과 동북권에 현재 노후화 주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언컨대 은평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438건이고요. 7월달 통계로 봤을 때 제가 매매 건수가요. 그다음에 강서, 구로, 강북, 관악, 송파 이 순이고요. 현재 2월 4일 대책 이후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장 많은 폭으로 지금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LH와 SH 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이 진행시키겠다 발표했었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다.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세대 연립주택의 수요를 증가시켰다라는 얘기고요. 또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이 또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세값 상승의 대체, 전세값 상승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 대체 구매 수요가 이제 빌라라든가 이제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으로 이제 몰려갔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매매 지수가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와 통칭 다 말씀드리게 되면 이 연립주택의 이제 매매 지수가 실제적으로 현재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현재 2021년도 7월 달까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거 113.8이고요. 서울 지역 같은 거 114.3.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113.3. 거의 13%에서 거의 한 14% 정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가 이거밖에 없구나. 또 그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빌라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될 지역들 투자하신다면 정비사 구역 지정, 해제 구역, 빌라 밀집 지역 중심으로 재개발의 기대감이 커진 건 당연이고요. 올 1월부터 5월까지 빌라 거래량도 추록을 했다. 또 초기 빌라 매입으로 아파트 입주권 받거나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가 강점이다. 아파트 입주권이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투자는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봐야지 이거 단기간에 3년 안에 4년 안에 끝날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가 또 정비사 민간 재개발인지 공공재개발인지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공공재개발이죠. 지금 공공재개발이 가장 큰 틀이고 이제 이 정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의 틀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주도 재개발인지 공공재개발인지 또 민간 사업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과 이제 관련된 사항은 공공재개발의 권리 산정 기준, 권리가 이제 주어지는 입주권의 산정 기준은 2020년도 9월 21일입니다. 2020년도 9월 21일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한 주택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지금 추가로 매수한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이것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노후도를 고려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매입을 해야 되고 신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이게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축은 근데 시점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신축이라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또 구입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인지 이전인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재개발은 이제 조합원 사업 추진 의지와 동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동의율이 높지 않으면 또 사업이 진행 안 되겠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또 이거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또 실거주를 생각하시게 되면 준공등기 20년이 넘지 않은 신축 빌라가 어느 정도는 유리하다. 실거주까지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노후도가 너무 진행된 것들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공공재개발인지 공공주도 재개발인지 민간사업인지 이것 따라 또 달라질 테고 내가 구입한 시점이 9월달인지 6월달인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저희가 기대감과 함께 빌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보면서 빌라에 투자하는 방법, 노후된 지역을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기억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는 한결같은 기대감 품고 있는 강남 3구로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이고요. 자,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 유형 2가지 유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볼까요? 시세 보시면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왔습니다. 2가지 유형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택이고 또 하나는 근린 생활시설인데요. 자, 이렇게 2가지 유형을 보시는 지역이 서초구 서초동인 이유 궁금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까요? 재개발 지역이 지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강남 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1번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탈바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부속도로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교통편이 상당히 좋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테헤란로와 연결된 현재 좀 장제 터널 개통되면서 그 주변 이제 사당 방배 또 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이수 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강남 역삼 도곡 대치까지 연결되는 부분, 아래쪽에는 서초와시를 양재와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또 강남 또 순환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외곽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그만큼 유동 인구들이 많아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롯데라든가 서초 우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들, 또 기업체들과 주거 단지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다 학군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뭐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이 지역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예술의 전당, 현재 서초구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분야가 예술 문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섬부터 예술의 전당부터 센트럴시티까지 연결되면서 가로수길과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주변에 인구 구성들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업무단지와 편의시설들 또 기타 판매시설들 같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이제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연결된 삼성, 거기에 또 그 주변에는 학군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단지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선, 서부간선도로가 이미 개통을 했죠. 현재 경부고속도로도 지하 사업이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지상 구간이 이제 공원시설이라든가 녹지 공간, 거기에 또 업무시설과 또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진다. 주거 및 상업시설 만들어진 서초와시 구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 임대주택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볼거리가 하나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까지 근린생활시설도 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1층과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고요. 투자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서초동 고급 주택가에 있으면서 한 건물 안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같이 이제 혼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또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억에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을까.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요. 8억건 수요, 또 지속적인 개발, 또 희소성 높은 현재 신축 부지,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또 임대를 발생시키면서 또 노후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주택가에서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한 건물 안에서 다세대 주택과 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강남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두 번째로 함께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이고요.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구 안에서도 한가운데죠. 테헤란로 근처에 역삼동 쪽에서 이 역삼동 하면은 참 어울리는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피스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강남권의 오피스텔, 이 로망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기 오피스텔은 어떤 이유로 보고 계실까요? 위치로 보게 되면 강남역과 역삼역 현재 도보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5룸 또 원룸 이런 형태로 해서 좋은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와 업무 겸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역삼역과 강남역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거고요. 롯데라든가 그중에 삼성이라든가 또 역삼동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벤처 창업가, 청년 1인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이죠. 또 국제로 복합지구가 연결되면서 당연히 전철역 효과, 특히 이제 같은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도 강남역까지 연결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무 단지를 보시게 되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2030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직 미혼인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혼자 사는 1.5룸이면서 청년 창업가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려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이 그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업무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교통시설,
서울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기권으로 나가는 광역교통 버스망이라든가 전철망, GTX 노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망들이 다 연결되는 지역이죠.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또 편의시설로는 이제 학교라든가 관공서 또 종합병원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주변에 거주 인구들을 상당히 높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변 시세를 보시게 되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시대 차익도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는 업무시설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이 35층, 그다음에 업무와 숙박시설이 37층 이렇게 올라갔고요. 따라서 주변에 기존에 없었던 업무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만큼 업무적인 부분에 복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국제여론복합직은 현재 현대자동차가 착공, 그다음에 GTX A노선도 착공했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룹 통합 사업 외에 이제 컨벤션이라든가 공연장, 호텔, 판매소, 오피스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구와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그리고 탄천 건너편 쪽에 송파까지 만들어지고 한강 정비건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의 용적률이 높아지죠. 거의 200% 이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가격이 높아지고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또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5,700에서 1억 300만 원 소요되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테헤란노야 뭐 말할 것도 없는 직장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 풍부하고 수익률도 당연히 높죠. 노후생활 보장까지 가능하고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물건이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1인 청년층이 넘치는 지역이죠. 때문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세 차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자, 코로나로 외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이 전화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빌라에 대한 투자의 노하우를 공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무료 전화 상담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박영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난히 가족들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부동산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두 곳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소개할 곳은 여러분들이 투자 선호도 높은 곳이죠.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서초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가족들과 함께 강남 3구 인기 지역들로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권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볼 거고요. 주택의 가격 볼까요?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네, 강남 3구 중에 첫 번째로는요. 이사님께서 서초구 서초동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교대역 역세권 딱 들었을 때 살기 좋고 학군까지 좋은 곳이라고 다들 이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입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는 진짜 일자리 가까이 있고 많고 또 교통 좋고 학군 좋고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투룸과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쓰리룸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요즘 아파트 뭐 굉장히 뭐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런 얘기까지 있죠. 그래서 쓰리룸으로 교육이나 뭐 직주 근접지로 필요하신 분들 아파트는 부담스럽고 뭐 다세대 주택 쓰리룸이 맞는 분들 실거주도 원하는 분들이 딱 적당한 거고요.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자녀분들, 이제 미래에 결혼하실 분들, 이런 분들, 신혼부부들 좋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이죠. 예. 그래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군이 그 명문 학군이 포진이 돼 있고 또 일자리도 법조타운 또 서울교육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렇게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그만큼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서초구 이쪽으로 반포 주공이죠. 반포 주공 아파트가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보이죠. 건축하는 게. 근데 앞으로 이쪽 지역이 또 서초구에서 최고가를 찍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강남 지역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가장 좋은 동네가 그러니까 많이 상승되는 그 지역이 투자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립현충원 여기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뭐 국립묘지라고 그래서 잘 안 가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에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성모병원도 종합병원도 가까이에 있고 법조타운도 일자리가 아주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썰레마을 쪽에 굉장히 또 그 고가 주택들이 많이 있죠. 다세대 주택도 그렇게 주변이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이쪽에 보면 교통이 좋아요. 보면은 교통 좋은 곳, 일자리 가까이 있는 곳, 뭐 학군 좋은 곳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뭐 쿼드러플 역세권 이렇게 그 지역만 표시했어도 어디든지 한 번 정도 이렇게 환승을 하시면 접근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쪽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서리풀공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에 대법원, 고등법원이 있죠. 또 매봉자산도 가까이 있고 이쪽에는 또 예술까지 또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국립국악원. 우리가 연주나 무슨 뭐 볼 때 공연 같은 거 볼 때 다른 지역은 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고 밤 늦게 끝나잖아요. 10시 정도 끝나기 때문에 이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예술까지도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 일자리, 직주 근접지 모든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직주 근접지가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삼성역, 강남역, 사당역 바로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다리만 건너면 동작대교 바로 건너면 용산이 또 있죠. 용산 쪽도 굉장히 인기 많은 지역. 뭐 시청, 마포, 여의도, 영등포, 뭐 마곡까지도 9호선 이용하면 마곡까지도 직주 근접지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주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 주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서초구 서초동에서 저희도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입지를 보셨을 때 정말 살기 좋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욕심을 많이 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개발 호재까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호재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쪽은 지금 아파트들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반포 아파트 재건축이죠. 저쪽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00세대 이상으로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아파트들 주변에 지금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로운 아파트 접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다세대 주택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또 주변이 이 지금 15구역으로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미래에는 또 이제 아파트로 바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투자를 하시고 이 다세대 주택 어떤 분은 그래요.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주변이 개발을 이루기 때문에 갈수록 그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가 언제 지어지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건 좀 시간이 걸리죠. 이 절차가 꽤 있고 뭐 서울시나 모든 게 행정이 내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내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 이쪽으로 이제 4차 산업이 또 들어오죠. 이쪽 그 부지가 있어서 굉장히 고소득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문화예술의 거점으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술까지 같이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비섬 저 한강 쪽이죠. 거기서 쭉 갤러리, 아트 갤러리가 예술의 전당까지 이어져서 예술의 거리도 새로 또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물류단지죠. 우리나라 이제 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최첨단 물류단지는 어떤 거냐면 모든 그 쓰레기 처리도 깨끗하게 그 지하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하고요. 지상이 깨끗하죠. 공원처럼.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택배 있죠. 우리가 물류를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진짜 최첨단이죠. 그만큼 살기가 더 좋아진다. 물론 뭐 요 강남 쪽이 그렇죠. 저 멀리 있는 곳은 2시간에 차로도 갈 수 없는데 요 주변은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이제 서초대로 쪽으로 지금 뭐 삼성 타운 있죠. 이제 바로 옆에 코오롱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이제 건설될 예정이죠. 그러면서 주변도 같이 좋아집니다. 주변도 종상향돼서 테헤란로가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이쪽도 계속적으로 높은 건물들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재 우면 또 이쪽에 R&CD 특구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AI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산업 최첨단 산업이고 굉장히 고소득들이 많이 고소득 인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또 AI 연구단지가 오니까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데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2023년까지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영재동이 아니라 우수한 양재동이 아니라 영재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그쪽에 이제 경기권으로 가려면 굉장히 도로를 꽉 메우고 줄 서 있잖아요. 그만큼 그쪽으로 이 서울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가 꼭 필요해서 조금 빠르게 건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동의 건물로 지하 9층까지. 지하 9층인데 어두워서 어떡하나요? 가운데는 이렇게 썬큰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지하 9층까지 내려가고 지상 29층 100m 높이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새로운 첨단 복합 환승센터가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5개동으로 되면 이쪽은 또 업무단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행해서 급행으로 빨리 지하로 소통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어떻게 보면 산책 코스가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남은 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삼성 수서 양재 강남이 가장 GTX의 수혜지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이렇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다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지금 뭐 5억대, 이건 투룸이죠. 투룸은 5억대고 이제 쓰리룸은 뭐 10억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쓰리룸도 앞으로 미래에 10억 시대가 온다 했을 때 한 2년 전만 해도 다들 고개를 흔들었어요. 뭐 다세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지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인건비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투자를 하시냐.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느냐.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7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투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뭐 이제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쓰리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9억 원 정도에 놓으시고 한 1억 5천 정도면 쓰리룸, 이 쓰리룸 같은 경우는 좀 넓습니다. 23평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아파트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이 다세대 주택에 거주를 하시고 싶은 분들 미리 이렇게 사놓으셨다가 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나는 좀 노후에 좀 연금처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임대 금액 한 5천만 원에 월 13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죠. 예, 그렇게 또 강남이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했는데 강남이 이런 정도는 10억 정도는 한 300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5억 8천 정도면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주택이 부족한 서초구 서초동에서 저희가 다세대 주택 투룸과 쓰리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강남권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는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 강남구 안에서도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곳 역삼동 쪽으로 가서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투룸 주택의 정확한 위치가 궁금한데요. 자, 역삼동이면 정말 회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근처 어디쯤인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일자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죠. 게다가 이제 삼성역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이쪽에 일자리 벨트. 완전히 이쪽은 우리가 보면은 그 고층 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완전히 메타세콰이어처럼 굉장히 그 낮에도 해가 잘 안 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쪽 지역에서 뭐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역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많이 하시죠. 네, 그만큼 뭐 접근성도 좋고 우선 사실은 강남은 다 역세권입니다. 조금만 가면 다 전철이에요. 게다가 자꾸 교통은 더 편리해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거리가 몇 분 거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차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뭐 강남 투자하실 때 사실은 예전같이 접근성 가까운 빌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 곳은 다 이미 다 젖어 있거나 아니면 업무단지로 다 탈바꿈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일자리 삼성역에서 테헤란로 쭉 보시면 일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죠. 현재 이렇게 일자리가 요만큼 있는데도 주택이 항상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만큼이 생깁니다. 더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완전히 일자리 숲이 생기고 앞으로 이 강남, 삼성동, 이 강남 쪽은 세계의 강남, 우리나라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되고 국제도시로 이제 바뀔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쪽을 주축으로 일자리가 가장 몰려있는 곳이죠. 이뿐 아니라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양지 우면
또 개발 R&CD 개발 특구 지역, 수서 역세권 개발 계속 얘기하죠. 제가 이쪽에 뭐 남부 터미널 리모델링 있고 화물 터미널 물류센터 들어오고 또 이쪽에 사당 복합 환승센터 들어오고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은 늘어나도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다. 투자 선호도도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동네죠. 강남구 역삼동에서 저희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 호재가 가장 넘치는 곳 중에 강남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얼마나 개발이 될까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 진행되는 소식이나 앞으로 진행될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강남 하면은 가장 큰 뭐 여기저기 다 개발 소식은 있지만 가장 큰 개발은 강남이죠. 예, 우리나라 최고봉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게 개발될 예정이고요. 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쪽에 뭐 소식이 5개층으로 아니 3개동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영동대로 지하도시 코엑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개발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바뀐다 그러면 그만큼 또 늦어지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되고 아마 계속적으로 그 15m 높은 고층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가던 뭐 세계동으로 가던 일자리의 중심부다. 그만큼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의 약 4분의 1 정도가 이 강남권 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주택은 그만큼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통합 사옥을 비롯해서 전시, 컨벤션, 뭐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호텔도 뭐 최고급 호텔로 들어오고 또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 이 삼성동은 세계적인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삼성동에서 봉은사역까지 잠실 야구장 약 30배에 달하는 연면적으로 건설이 됩니다. 지하 6층까지죠. 예, 뭐 GTX나 위례 신사선이나 뭐 물론 2호선도 있죠. 저쪽에 9호선도 있고 이렇게 역사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생활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들 더 좋아지고 또 지상은 또 이렇게 공연장이래. 광장이죠. 광장, 서울광장 2.5배에 달하는 널찍한 광장이 들어오니까 뭐 모든 행사든지 볼거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 이쪽으로 뭐 한 100만 이상 밀집이 이용을 할 것이다. 미래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은 강남 쪽은 더 번화해지고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또 르네상스 호텔 또 이제 리모델링 했죠. 2동으로. 그래서 일자리 이쪽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제 곧 그 준공이 되니까 일자리는 바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그 삼성타운 옆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일자리가 늘어난 곳입니다. 많이 늘어나죠. 이런 뭐 대기업들이 이렇게 주변에 오면 그만큼 주변에 딸린 그 중소기업이든지 연계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몰립니다. 게다가 이제 교대, 서초역, 뭐 저 내방까지도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말씀드리는 대로 양재역. 앞으로 양재역도 마곡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TX도 들어오죠. 그래서 요 KT, 뭐 LG 이렇게 대기업들 그 AI 연구단지가 들어오죠. AI 로봇 산업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발맞춰서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2023년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에 고소득 연봉자들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교통은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교통 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이렇게
그 차량 운행을 빠르게 하면서 지상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공원, 산책로 같이 길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은 GTX의 수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삼성역, 수서역, 양재역 세 군데 나옵니다. 다른 곳은 이 먼 곳은 GTX 하나만 와도 주변이 1km 반경이 들썩들썩 하는데 바로 밑어져 항상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접근성 필요 없죠. 바로. 그래서 강남의 가치는 더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유래 신사선 또 생기죠. 지금도 거의 역세권이에요. 조금만 가면 다 여기 있는데 위례 신사선 생기고 또 그 신분당선 또 내년 5월에 신분당선이 바로 또 신사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또 편리해지죠. 위례 과천선 생기죠. 계속적으로 강남은 더 교통이 편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좋아지는데 딱 하나 불편한 게 있죠.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눌렀는데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강남 쪽에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뭐 이런 자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역삼동이나 이런 곳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원자재값이다, 또 인건비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매매 시세는 이거는 투룸입니다. 예, 그래서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그래서 이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렵죠.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인데 임대 금액 요거 합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임대 금액 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받으시고 월 150에서 170만 원 연금처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 한 40%, 뭐 물론 대출이 어렵죠. 그래서 대출이 없어야 되고 1주택만이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실투자 금액은 2억 9,500에서 3억 4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투자하실 때는 그래도 똘똘한 한 채, 누구든지 로망을 갖고 있는 강남 투자인데 그래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전세를 활용했을 때 5천에서 6천만 원의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강남 안에서도 강남을 상징하는 역삼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맞춤 상담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모든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